요즘 축제가 열리는 곳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남원 춘향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승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기자.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남원 춘향제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남원 날씨가 굉장히 좋고요. 많은 네. 사람들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남원을 찾았거든요. 그날이 이제 춘향제가 개막하는 날이고 10일부터 해서 16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춘향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토요일 날만 해도 사실 비가 음. 왔는데 금요일 날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았어요. 네. 그 날씨 좋은 날 남원 춘향제에 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94회를 맞은 춘향제거든요. 굉장히 역사성으로 봤을 때도 우수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데 지난해 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이제 바가지 요금 논란이었는데 과연 올해는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한번 그것을 점검하고 좀 그 취재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 지난해 뭐 바가지 요금 논란이 심했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심했길래 이 논란이 됐던 건가요? 이게 통돼지 바베큐가 4만 원짜리인데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이게 1인분으로도 적을 만한 양이었고요. 그리고 또 해물파전이 18,000원 18,000원짜리 해물파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혼자 먹기 좀 부실한 양으로 좀 양이 매우 적고 가격도 터무니없다라는 그런 후기들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이런 의견들이 이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 언론이 또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니까 더 확산이 돼서 그 여파가 커지게 된 셈인 거죠. 예. 그렇게 지난해 홍역을 치렀고 네. 왜 올해는 좀 달라졌던가요? 우선 제가 갔을 때는 그 음식을 3개 정도 시켜봤거든요. 그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그 버크셔 K로 만든 그 돼지국밥이 제일 그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일단 주문을 했는데 그게 6,000원대 가격인데 이게 그 음식이 일단 용기에 든 내용물이 굉장히 6,000원 이상으로 좀 되어 보였고요. 그러니까 고기가 아무래도 지리산 흑돼지가 들어갔다고 상인분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 양도 많았고 맛도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거기서 보면 이제 부추 장떡이 있어요. 그 참나물로 만든 부추 장떡인데 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보통 일반 만들면? 장떡 보통 장떡이면 부침개인데 아무리 못해도 10,000원, 15,000원 이 그렇잖아요. 정도 하죠. 예. 근데 이게 3,000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메뉴에. 양이 좀 크니까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주시던데 그것도 양이 좀 괜찮았고 맛도 맛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남원 춘향제가 이렇게 달라진 데에는 이번에는 올해 백종원 대표가 네.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남원시가 뭐 제안을 한 건가요? 어떻게 좀 참여를 하게 됐는지가 궁금한데. 지금 유튜브를 보면 백종원 대표께서 그 더본코리아 대표거든요. 그 대표께서 운영하는 백종원 채널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여러 코너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축지법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축지법. 네, 그 약칭인데 축제로 지역을 살리는 법이라는 그 앞글자 그리고 또 법이라는 뒷글자를 따서 축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행사를 돌면서 돌아다니면서. 축제를 보면서 이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이렇게 구상하는 그런 채널인데 그래서 이번에 남원시가 그 이 채널이 있는 거를 보고 나서 백 대표 이 채널 측에 그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원시가 먼저. 네,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가 춘향제를 진행하는데 같이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락을 했나 보네요. 네, 그렇죠. 그럼 축제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백종원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일단 특산품으로 어떤 메뉴를 개발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가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운영 관리 차원에서의 어떤 컨설팅을 계속했는데 이게 보통 일반 업체가 더본 코리아에 연락해서 컨설팅을 받고 어떤 메뉴를 만들기까지는 이게 금액적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적게는 수천만 원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컨설팅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일단은 자치단체가 의뢰를 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이제 준비를 했다는 걸로도 좀 보이고 이게 물론 이제 지자체 예산도 들어가는 건데 근데 예산 대비 나올 수 있는 효용 가치로 보면 훨씬 더 공익적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축제가 좋아졌다. 네. 네. 이게 좋아졌다는 게 단순히 뭐 그 취재 기자의 어떤 판단도 있겠지만 지금 주말 사이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 작년에 논란이 됐던 것도 되게 안 좋았던 후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언론 보도까지 이어진 건데 올해 후기들을 보니까 그 가성비가 높은 그런 음식들을 경험한 그런 체험담들이 많이 올라왔고 있더라고요. 네. 그 원래는 축제가 저도 이제 축제를 하다 보면
좀 장사가 그러니까 관람객이 많이 올 법한 그런 축제는 원래 부스를 내주면서 자릿세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춘향제는 어떻게 했나요? 작년에 보니까 물론 또 그 안에 있는 상인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한 자릿세를 50만 원 정도 처음에는 줬다고 해요. 부스 하나당. 네, 근데 이 50만 원에서 끝났으면 오히려 그냥 그게 잘 치러졌을 텐데 이게 계속 전매가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돈이 불어나는 거죠. 축제에 그냥 놀러 가는 그 관람객 입장에서는 이게 뭐 부스에 자릿세가 있는지 이런 행간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네요. 이게 물론 이제 지역 상인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행사를 치르는 곳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이게 이른바 이렇게 뜨내기 상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역 축제를 돌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상인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이제 그 전매에 많이 좀 그 악용을 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 남원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좀 특별한 어떤 좀 계획을 이렇게 이번에 도입을 한 건데, 어떤 거요? 이번에 예를 들어 먹거리 부스가 있고 뭐 특산품 소상공인 판매 부스들이 126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남원 광안루원 옆에 큰 요천 그 변에 있는 그 부스들이 쭉 이렇게 늘어서 있는데 거기 이제 126개를 직영으로 일단은 임대를 직영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전매 자체를 못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스를 그 운영 부스가 생기면 다른 곳에 이제 팔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직접 이제 운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적발이 될 경우에는 퇴출이 된다거나 과태료 부과라든지 형사 고발에 대한 그 부분도 충분히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어떤 부스는 뭐 키오스크를 운영을 하면서 아예 가격 그 자체를 조정을 하지 못하게끔 임의로 만지지 못하게끔 그렇게 설정한 부스도 있었다면서요? 이게 아마 더본 코리아의 컨설팅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본 코리아에서 직접 이제 컨설팅을 해준 부스들을 가 보니까 그 앞에 그 주문을 할 때 누를 수 있는 기계들이 있었는데 가격이 고정되어 있고 상인들 마음대로 임의로 조작할 수 없게 가격을 변동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게 물가를 아무리 통제하자 해도 부스에 참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가격 맞추기가 쉽지도 않았을 거고, 또 축제 부스에 참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축제라지만 어느 정도 이윤을 좀 기대하고 내심 바랐을 텐데 이게 어떻게 좀 성사됐는지, 상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스 참여하신 분들 반응은 또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상인들의 반응이 제가 만났던 상인들은 흔쾌히 이 축제를 즐기고 계셨고요.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장사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대신 박리담회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리담회. 네, 가격이 저렴한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갖춰 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더본 코리아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비용이 개개별 업체는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엄두가 나지 않는데, 이게 관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신메뉴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좀 저렴하게 그걸 터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역 특산품을 이용했기 때문에 어떤 원재료를 좀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상인들이 이번 축제에 좀 참여하는 의식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런 뭐 비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 상인들 뭐 소상공인 연합회라든지 이런 요식업 그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행사 전부터 어떤 협약을 맺고 남원시랑 이렇게 협약을 맺고 좀 저렴한 가격에 부당요금 금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운동도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행사장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체가 사실은 행사라고 해도 무방해요. 남원시 인구로 봤을 때 춘향제가 1년에 그 경제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추어탕 가게 이런 데도 가격을 10,000원 이하로 좀 받는 걸로 막 동결을 하기로 한. 주변 네, 그렇습니까. 음식점까지. 그래서 뭐 주민들, 상인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만큼 뭐 수익을 꼭 내기 위해서 이 행사를 치렀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상인들의 의식, 그런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남원시가 이번 춘향제를 계기로 좀 명예회복을 좀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작년에 이게 남원 춘향제가 조금 더 그 여파가 컸던 게, 그때 막 바가지 요금도 있었고 과자 가격 막 폭등도 있었고, 그 안에서 파생된 뭐 그 예능에서도 그 과자 가격을 너무 과자 때문에 컸어요. 부당하게 막 강매하는 영상들이 막 퍼지면서 맞아요. 이렇게 된 건데, 시기가 그때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원 춘향제도 아마 그 전부터 사실 이게 언론에 좀 드러나지 않거나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나왔던 게 그 작년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올해는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중요한 건 이게 계속 지속돼야 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백종원 대표께서 그 컨설팅을 한 부분이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치단체나 그 관주도의 어떤 사업들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그 관심, 어떤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주만 하더라도 제가 관광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번 주 열리는 전국 축제가 공식적으로 한 60여 개, 60여 개가 네. 넘는데 사실 이 모든 축제에 백종원 대표가 축지법으로 전국을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다른 축제들도 이번 남원 춘향제 사례를 좀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벤치마킹해서 정말 그 PD님 말씀처럼 이게 오명을 남긴 거를 지금 잘 극복해서 이제 선진 도시의 어떤 사례로 남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축제도 네. 둘러보시고 취재도 하시고 일석삼조 좋으셨겠네요. 네, 아직 기간이 좀 남았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한 번 더 가서 그게 계속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취재하고 네,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승현 기자였습니다.